처음에 보험을 접수를 하고 상대 보험사 측에서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셔갖고 일상생활 중에 나는 특별하게 잘못한 게 없는데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다치거나 손해보는 경우가 있어요. 윗집에서 누수가 돼서 내 집이 피해보기도 하고요. 자전거를 타고 가던 사람이 부딪혀서 다치기도 합니다. 그 밖에 운동경기 중 사고, 개물림 사고 등 정말 다양하게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다친 경우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서 보상을 받는 게 가장 수월하고 좋은 방법인데요. 보험이 없으면 어떡하나 걱정될 수 있지만 최근엔 대부분이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서로 불편하거나 손해볼 거 없이 상대방이 보험 접수만 해주면 피해자는 1억 한도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됐죠. 보험 접수만 되면 내가 손해본 만큼은 보험사에서 당연하게 줄 거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보험 접수와 보상은 별개라고 보셔야 됩니다. 보상금이 소액이면 보험사에서 별 문제 없이 지급하는데요. 손해액이 1,000만 원, 2,000만 원이 넘어가는 순간 보험사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부터 10까지 트집 잡아서 삭감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내가 손해 입은 만큼 합의금을 받는다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요. 영상에서 소개할 의뢰인도 여러 가지 이유로 보상받기 쉽지 않았는데 대부분의 손해액을 인정받아서 1억이 넘는 보상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입장이 됐을 때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으로 무엇을 보상받는지,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서 설명드려 볼게요. 친구들이랑 여행 가서 기분 좋게 술도 한잔하고 숙소로 귀가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했거든요. 한 친구가 만취해서 걷지를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피해자가 친구를 업고 가게 된 거죠. 만취한 친구가 조용히 가면 좋은데 업힌 상태에서 몸부림치면서 장난치는 바람에 피해자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전방 십자인대와 반월상 연골이 파열됐어요. 다행히 가해자 친구의 보험에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었고 보험 접수를 해줬죠.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쉽게 보상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둘 다 음주 상태였고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체격이 훨씬 컸기 때문에 다칠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상태에서 무리하게 업었다는 게 첫 번째 이유였고요. 두 번째로 CCTV 영상과 같이 확실한 사고 입증 자료가 없기 때문에 보상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 2명의 친구가 더 있어서 목격자 진술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진술 내용을 보시면요. 피해자는 가해자를 충분히 업을 만한 체력과 힘이 있는 상태였고 소량의 음주 상태에서 외관상 전혀 취하지 않은 상태였다. 가해자가 멈추지 않고 계속 몸을 흔들어서 피해자가 넘어지게 됐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이 목격자 진술로 무리 없이 보험 접수가 잘 됐습니다. 이게 보험 접수 잘 된 거랑 보상을 받는 거랑은 별개라고 말씀드렸죠. 보험사는 보상은 가능하지만 어쨌든 피해자 또한 과실이 높다며 과실 50% 이상 주장했습니다. 십자인대 파열로 인한 후유장애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이었죠. 저희는 피해자의 손해액이 1억이 넘어갈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보험사의 주장과 손해액 차이가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났는데요. 시간이 다소 소요됐지만 최종적으로 1억이 넘는 보험금을 지급받게 됐습니다. 피해자분의 후기 영상 잠깐 보고요. 어떻게 보상을 잘 받을 수 있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에 이제 여행을 친구들이랑 갔다가 이제 친구들이 많이 취해서 제가 챙기다가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처음에 보험을 접수를 하고 상대 보험사 측에서 사고 내용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셔갖고 이런 일이 있을 걸 대비해서 목격자 진술서가 있다. 이거를 먼저 받아놓으면 좋다라고 하셔갖고 그거를 먼저 수집을 해놓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걸로 해서 사고 내용을 입증을 했죠. 그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생각지 못했던 보상금이었어요. 그리고 많이 놀랬고 처음에는 재활치료할 수 있는 비용이나 수술비 정도 나올 줄 알고 그냥 있었는데 많이 큰 금액을 저에게 주셔갖고 놀라고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그 금액이 어느 정도였죠? 1억 3천 정도 된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수술하고 이런 게 있다라는 걸 하나도 모르고 지나가고 있었는데 이제 알게 되고 하나 둘씩 해주시면서 정말 많은 일이 있었고 정말 제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발 빠르게 뛰어주시고 찾아봐 주시고 막 오래 걸리다 보니까 중간에 그만 포기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그러지 않고 끝까지 해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우선은
제가 받은 수술이 솔직히 말하면 이제 차후에 많은 부담감이 있어요. 금액적이나 이제 신체에 대한 그런 게 부담감이 많이 큰데, 저처럼 앞으로의 생활에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수술을 받으신 분들, 많은 분들이, 보험에 무지한 분들도 배상 책임 보험이란 게 있는 줄 모르시는 많은 분들에게도 앞으로 힘들 건데, 앞으로 정말 많이 힘들 건데, 전문가 분들에게 도움을 받아 앞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가해자가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어머니의 보험에도 일배책이 가입되어 있어서 보상 한도가 2억에 해당됐기 때문에 1억이 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보상을 받은 과정을 설명드리면요. 피해자가 치료를 충분히 받았지만 무릎의 통증도 지속적으로 남았고 무릎이 불안정한 느낌도 받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무릎의 불안정성 검사를 했을 땐 크게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시간을 두고 2번, 3번 더 검사한 끝에 불안정성이 확실히 남았다는 게 확인됐고요. 이에 대한 후유장애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평가 결과 노동 능력 상실이 29%로 영구장애였고요. 과실의 경우 유사 판례를 적용해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피해자가 받은 보상 항목을 보면요. 치료비, 휴업손해, 일시 수입액, 위자료, 향후 치료비 5개 항목이 대표적이고요. 청구한 손해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위자료와 일시 수입액이 가장 많은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눈치채신 분들이 있겠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과실과 후유장애인데요. 과실이 10%만 올라가도 최소 1,000만 원 이상이 삭감되고 후유장애를 얼마나 인정받느냐에 따라 합의금이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보험사는 손해액이 크다는 이유로 이것저것 삭감을 주장했죠. 사고로부터 1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면서 많은 다툼과 부침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했던 후유장애는요. 저희가 주장한 손해액이 90% 이상이 인정되었고요. 과실은 주장했던 유사 판례로 적용돼서 최종 손해액 1억 3천만 원의 합의금을 받게 됐습니다. 정당하게 받아야 할 합의금을 지급받게 돼서 정말 다행이었던 사례입니다. 이렇게 일상생활 배상 책임으로 보상받을 땐 내가 손해본 것을 일일이 보험사에 입증해야 되고 보상받는 데 중요한 과실과 후유장애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사고를 처음 나본 여러분들에겐 한계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보험사에 위탁받은 손해사정업체는 보상 잘 해주겠다곤 하지만 나 대신에 입증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시해주진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볍게 다친 사고가 아니고 골절이 됐거나 일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손해액이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꼭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으셔서 보상을 확실하게 받으시길 바랄게요. 어떤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고정 댓글에 영상 링크 남겨놨으니까요. 시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이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보상과 관련한 영상을 계속 올릴 거니까요. 구독해 놓으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